번째로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는 병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인센티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 뭐 도수 물리치료사인 경우에, 아니면 상담 실장이 어떤 영업행위를 할 때, 또는 뭐 수술실에 같이 서브 보조로 들어가는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인센티브가 발생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급여 외적으로 받는 것이니까 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경우가 많은데, 근로 제공의 대가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라면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을 별도로 설계하고 임금에서 배제되는 사유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라면은 현재 인센티브를 10,000원을 준다고 치면 10,000원 속에는 퇴직금이나 기타 다른 것들이 우리가 수반되기 때문에 10,000원의 인센티브를 뭐 9,000원이나 8,000원의 형태로 바꿔서 나머지 차익은 퇴직할 때 준다든지 뭐 다른 구조를 고민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페이닥터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뭐 진료 협약이나 도급 계약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는 전문직으로서 이제 그 용인되는 시대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페이닥터도 근로자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물론 이제 마취 의사라든가 뭐 긴급 출동해서 긴급한 상황에만 이 A 병원, B 병원, C 병원 이렇게 프리랜서로 쓰는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상시적 고용 인원이면 근로자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페이닥터는 근로자성뿐만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네트제 급여가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퇴직금 문제나 연차 휴가, 시간의 수당 문제에서 네트 급여와 명목 급여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기타 인력으로 환경 청소하시는 분, 주차 관리하시는 분, 식당을 운영할 때 식당에서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고요. 이걸 외주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주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감독상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랑 관계를 잘 설정을 하셔야 되고, 개인으로 쓰는 경우에는 거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의 수당 관리입니다. 시간의 수당은 진료 전후의 관리, 그 다음에 휴게 시간, 점심시간의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임금의 근로계약서에 어떤 포괄임금 방식의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적정성 문제에서 최근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에 대해서 노동부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8시 반부터 진짜 업무가 시작되지만 1시간이나 30분이나 일찍 와서 진료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진료는 끝났고 환자는 다 병원을 나갔지만은 나머지 뒷정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직원들은 뭐 차트 정리라든가 청소라든가 에어컨이나 히터를 끄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뭐 수술이 늦게 끝났을 때 그걸 보조하는 인력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의 어떤 포괄임금 방식으로 시간의 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 관리와 매치가 안 된다면은 체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퇴직금, 퇴직연금을 미처리하는 경우나 산정 금액을 잘못 납입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2, 3개월 일을 해보고 직원 여부를 결정하자.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3, 4개월을 아예 그냥 3.3%의 세금만 떼고 아예 취득신고를 안 하는 병원도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는 그런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누락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퇴직연금도 아직 가입 안 하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서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병의원
인사 노무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병원이 상시 근로자 5명을 초과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전인지 세후인지, 그 다음에 관공서 공휴일, 그 다음에 기타 유급휴일, 또 특히 최근에는 노동절의 공휴일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체크하셔야 되겠고, 연장 근로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도 있지만 직원들이 임의로 근로했을 때 연장 근로 수당을 줘야 되는지 이런 거는 사전 승인제 같은 걸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연차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연차의 미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이나 직원이 퇴직할 때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된다는 점, 페이닥터 등 고인력인 경우에 근로계약을 잘 체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 취득, 그 다음에 퇴직할 때는 상실 신고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급여 외적으로 나가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 인력들도 내가 직접 고용이 아니라면 그 업체와 용역 계약을 잘 체결하셔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위원회 인사노무 핵심적인 사항 한 10가지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관련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의 운영 지침 등을 항상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요. 올해는 지도점검이 많이 나오는 해 같습니다. 다 상반기에 좀 체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